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세암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민국입니다. 네, 오늘 이 칭찬 주인공으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왜 모셨는지 이유 알고 계시죠? 뭐 칭찬 릴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료 의원분께서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누가 칭찬했는지 예상이 좀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가 되고 또 상당히 눈줄 모르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누군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바로 전재수 의원이십니다. 전재수 의원이 계십니다. 예.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먼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담아봤는데 함께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민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특별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정감사를 이런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정말로 약자들에게 약한 분들에게 정치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정활동을 기대를 하고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껏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먼저 하트 하나 보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또 같은 경상도 사나이고 또 이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항상 소탈한 웃음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지만 또 일에 대해서는 그 열정과 치열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또 그런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전재수 의원이 약자의 힘이 되는 정치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강민국 의원을 칭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민국 의원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요즘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젊은 보수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 주자가 또 의원님이시고요. 이 젊은 보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운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또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586 세대들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69명, 약 56%를 차지하는 거죠. 그분들의 586 세대 전체가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념과 또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이제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이제 90학번 70내생 이후에 저희 당의 이제 97세대 모임인 지금부터라는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의 주요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탈진영, 즉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은 또 진영 논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큰 의미도 없다라는 거고, 또 둘째는 오류의 인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세대, 97세대들은 IMF라는 초유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이념 논리, 진영 논리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뀔 시점이 왔다.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혜택을 똑같이 물려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정치적인 기반이자 또 의원님의 고향이신 네. 바로 진주. 의원님께 진주는 어떤 곳이에요? 진주는 어머니의 품이죠. 저도 서울에서 바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말에 지역을 내려가면은 항상 제 친부모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진주 시민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에너지를 채워 주시죠. 진주는 또 시인 이 애지신 중에
의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진주 정신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재계 대기업의 LG, GS일 뿐만 아니라 그 창업주들이 다 진주분들이고 또 많은 진주 출신 분들이 인재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기재에는 의를 중시하는 우리 진주 정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향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철철 넘칩니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영상 메시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예,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주 상평 일반 산단은 기반 시설 노후와 그 정비 부족을 해서 다른 산단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는 그 식당이나 또 편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밥을 한 그릇 사 먹으려 해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음료수를 한 병 사 먹으려 해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병문 의원님께서는 경남 도의원으로 재임 중이실 때 상평 산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복합 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평 산단을 전체적으로 중공업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하셨습니다. 상평 산단 재정사업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 재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가져준 우리 의원님께 상공회소 회장으로서 기업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또 책임감도 느껴지실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게 되면 또 진주도 그만큼 경제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까요? 이제 상평 3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화가 되고 또 상평 3단 안에 학교와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해, 분진, 소음 등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공업지역으로 해체를 해서 이것을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주 사천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70%의 집적지입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상평 3단을 새로운 또 제2의 발전의 또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해결해야 될 지역구 과제들이 늘 많으시죠. 네네. 네. 의원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또 앞으로 이건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구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 지역구의 초장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이 가난하고 국가가 가난할 때 통일벼를 통해서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한 녹색혁명의 발상지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도심화가 발달됨으로써 야간의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공해 때문에 이제 시험 작물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중에 낙후된 동부 5개면으로 지금의 농업 기술을 이전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 그리고 스마트 농업의 또 전진 기지로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 강민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꼭 의원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와 더불어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대 아동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동보호 3법 발의로 사회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해 학대, 방임 등의 위험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일명 출생통보제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과 개선 촉구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아동 학대 문제는 누구에게나 분노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게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저도 이 아동보호 3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직접 그 내용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아동은 우리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네. 아동들이야말로 이 사회가 보호해야 되고 또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지난해 8월 아동보호 패키지 3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째는 아동 학대자들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또 개정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동 학대한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만은 아동 수당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 수당을 환수하는 아동 수당법을 또 개정했고요. 특히 이제 아동 학대 범죄에 있어 가지고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제의 강경을 받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그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 학대 범죄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또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보훈 가족들의 예우나 지원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신 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알고 보니까 독립지사의 후원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도 의원님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독립지사 이정문 지사는 마산에서 용진단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옥고를 치르셨는데요. 제가 적통 독립유공자의 자손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책상과 방에 항상 태극기를 걸어 놓으면서 이 통일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건지를 꿈을 계속 키워왔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이고요, 거기.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그거야말로 우리 나라 사랑의 첫 출발이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또 애호가 지원에 관한 또 법률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또 애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금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 어린 아동부터 국가유공자까지 정말 많은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정치는 두 가지 제 신념을 간통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하나는 정치는 빛과 소금이다. 이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빛 하나가 큰 배를 이끌어 주듯이 국민에게 희망의 빛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맹자님 말씀에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국민이 풍요롭고 삶이 풍요로울 때 비로소 도덕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우리 민생 문제 또 우리의 생활 정치 문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에너지를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의원님 이제 다음 칭찬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예. 어떤 분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